국어학의 18쪽에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입니다. 기체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기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피가 쉽게 변해요. 만약에 원래부터 이렇게 빽빽하게 있다라고 치면 뭐 압력을 가해도 그렇게 부피가 줄어들거나 이러지 못하는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피가 쉽게 변할 수 있다.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압력을 좀 알려주는 건데, 압력은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힘의 크기가 아니라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예요. 그냥 힘의 크기가 아니라. 그래서 압력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셔야 되거든요. 압력을 구할 때는 넓이분의, 넓이나 면적, 넓이분의 힘의 크기, 뭐 여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어서 뭐 나중에 좀 알아도 되는데, 아무튼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만약에 지금 나랑 다가 있는데, 나 물이나 다 물이나 둘 다 꽉꽉 채워져 있죠. 그러면 이 물의 무게가 똑같아요. 무게가 물이 누르는 힘이 똑같아. 근데 이거는 면적이 넓잖아요. 면적이 넓죠. 근데 이 면적이 되게 좁잖아요. 그러면은 이 누르는 힘이 이 좁은 면적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르는 힘이 커도 넓이가 좁으면, 그러니까 지금 넓이랑 압력은 반비례 관계가 되잖아요. 넓이가 작으면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눌렸어요? 스펀지가 누가 더 많이 눌렸어요? 다가 많이 눌렸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면적이 작아서 그래. 면적이 작아서 같은 힘으로 누르더라도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근데 그거는 가랑 나를 비교하면 되죠. 가랑 나는 물의 양이 달라. 가는 물이 한 절반 정도밖에 없는데 나는 꽉꽉 채워져 있죠. 근데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근데 누가 더 많이 눌렸죠? 나가 많이 눌렸죠. 그쵸? 그래서 힘의 크기가 크면은 압력이 큰데, 힘의 크기가 똑같아도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큰 거다. 이거는 뭐 이런 거다. 압력의 특징입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커진다.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필이 있는데, 연필을 이렇게 한쪽은 뾰족해요. 한쪽은 좀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고, 그러면 양쪽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대고 누르면 여기가 훨씬 아프잖아. 근데 힘의 크기는 똑같지만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압력이 훨씬 커. 그래서 더 아프죠. 뾰족한 연필심 끝 부분이 더 아픕니다. 자, 근데 기체는 있잖아요. 기체는 압력을 나타내는데, 기체가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라고 배웠어. 풍선 안에 기체들이 들어있으면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와서 막 꽝꽝 부딪혀요. 이렇게. 이 부딪히는 것 때문에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체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기압은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하면은 그 힘 때문에 압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기체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기체에 의한 압력도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선을 이렇게 불면은 내가 이쪽으로 바람 불었다라고 해서 여기 가서만 이렇게 부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무질서하게 모든 방향으로 와서 막 부딪히니까 풍선이 동그랗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돌 횟수가 많으면은 압력이 큰 겁니다. 충돌에 의해서 압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돌을 많이 하면 압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고, 용기 부피는 작을수록,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만약에 이만한 용기에 입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럴 거예요. 와가지고 꽝꽝 부딪힐 거야. 근데 이거를 부피를 줄여, 이렇게 반으로. 그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꽝꽝꽝꽝꽝 이런 식으로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부피가 작으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작으면은 작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반비례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부피는 작을수록 압력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작으면 작다.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친구들 많은데 부피가 작을수록 압력은 커지는 겁니다. 압력은. 온도는 높을수록,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세게 빨리빨리 움직여요. 세게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압력도 커집니다. 기체에 의한 압력은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데, 온도가 높으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세게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움직여 가지고요, 충돌 횟수도 증가합니다. 자, 아무튼 기체는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기체가 많이 충돌을 하게 되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어. 그러면 입자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충돌 횟수 증가하고, 그럼 풍선 속의 공기 압력 증가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풍선이 크기가 어떤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안에 있는 애의 압력하고 바깥의 압력하고 똑같으니까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불어넣은 거지, 더 불어넣으면 내부 압력이 커지니까 얘가 풍선이 부푸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개수가 많아지면은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압력은 증가해서 풍선의 크기가 증가할 수 있다. 좀 어려워졌죠, 아까보다는. 자, 근데 뭐 생각하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들이야, 사실은. 자, 기체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요거 하나를 뺐어. 그러면 누르는 힘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막 부딪히는 힘이 더 세니까 압력이 감소가 되면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져. 근데 언제까지 커지냐? 아까 전에 그랬는데 부피가 커지면 압력 감소한다라고 그랬는데,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감소해서 외부 압력과 똑같아지면은 그때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추를 하나 내려놓은 거는 압력을 낮춘 거고요. 그 낮아진 압력만큼 얘가 부피가 커집니다. 자, 압력 감소했는데 부피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뭐 보통 이런 거 뭐라고 해? 뭐는 증가하는데 뭐는 감소해.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를 두 개를 더 올려놨어요. 그쵸? 그럼 누르는 힘이 증가됐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한 건데, 압력 증가했더니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감소했죠. 근데 언제까지 감소하는 거냐면 외부 압력이랑 내부 압력이랑 똑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면은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충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외부 압력이 증가됐어. 부피가 감소하다가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아져. 그러면은 그 부피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무튼 압력이 증가했는데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얘네도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이거를 이제 반비례 그래프는 있잖아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 값이면, 이게 일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여기에 보면은 P 곱하기 4V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4PV야 4PV. 그런데 얘가 2P야 2P. 압력 2P야. 그러면은 부피는 얼마죠? 2V야 이렇게.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이 가점 이거 그래프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요. 가점에서는 압력이 P야 P. 근데 부피는 4V야. 두 개 곱하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4PV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나점에서는 압력이 2배로 증가했지. 근데 부피는 2분의 1배가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결국에 여기도 얼마지? 곱하면 4PV. 압력이 4배가 됐어요. 그러면 부피는 4분의 1배가 돼서 두 개 곱하면 얼마죠? 4PV.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하다. 그런 애들이 반비례 그래프다.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는데 옆에 거 먼저 하고 하자. 잠깐만 보십시다. 넓이가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어떨수록 압력이 커진다. 클수록 많을수록이 좋겠네요. 많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자, 얘도 이제 1, 2번 먼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1, 2번 먼저 풀어봐 주십시오. 자,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체들은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 맞고요. 용기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입자 개수가 많으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기체 압력이 커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 풍선 속에 입자 개수가 증가하겠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증가해서 고무풍선 크기가 증가한다. 알 수 있죠, 그쵸? 다시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면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반비례 그래프는 이제 두 개 곱한 값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봐요. 가보다 나가 크고 다가 큰 거는 압력은 그렇게 되죠. 압력은 얘는 P고 얘는 2P고 4P니까 압력 그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이랑 내부 압력이랑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때까지 부피가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체 내부 압력도 다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 횟수도 다가 제일 큰 거예요. 다가. 이거 이해 가요? 이거? 외부 압력이나 기체 압력이나 충돌 횟수는 다가 제일 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험할 때 이런 걸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일 법칙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실험하는 거.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입자의 운동도 일정해요. 운동 속도가 일정하고요. 가나다 똑같고, 입자 개수도 가나다 같고, 입자의 크기, 요 크기는 변화되는 거 없어요. 입자 질량 변화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 실험을 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온도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면은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같다.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피는 얘가 더 큰 거죠. 부피는 가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입자 사이의 거리도 가가 더 큰 거고.
이거 중요한데 이거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온도가 일정하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압력이 크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압력이 크다라고 빠른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아야지 빨라지는 거예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야지 빨라지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서 에너지가 많아야지 빨라지는 겁니다. 자, 옆에 나온 것들도 좀 읽고 가겠습니다.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기라고도 하고 공기라고도 하잖아. 대기에 의한 압력인데 보통 지표에서 1기압이 대기압의 크기입니다. 1기압. 지금 우리가 보통 해수면에서 별로 높은 거 아니거든요. 해수면에서의 압력이 1기압인데 그게 대기압이고, 자, 이런 보일 법칙,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졌을 때 부피가 감소하는 그런 거를 이용한 것들이 안전 매트, 뭐 공기주머니, 뭐 혈압계, 뭐 이런 것들은 기체 압력을 이용한 그런 도구들입니다.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이건 아까 얘기한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B요.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되죠? 압력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감소합니다. 감소. 증가라고 쓰고 싶지. 근데 아니에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부피는 증가한다. 이거를 보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거야. 보일이. 그래서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반비례 그래프. 자, 3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자, 요거 같이 해볼게요. 요거 잘 보시면 이게 하나가 더 올라갔잖아, 그쵸? 압력이 증가돼서 부피가 감소한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기체 부피 감소하는 거 맞고, 요게 차지하는 공간이 부피인데 부피가 작아진 거지. 부피가 작아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입자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입자 질량 이런 거는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압력 커진다라고 질량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려져 있는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고요. 입자 질량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개수도 변하지 않는다 맞고, 충돌 횟수는 증가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꽝꽝 부딪히는 동안 얘는 꽝꽝꽝꽝꽝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운동 속도 빨라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일정한 온도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입자 모형에서 중요한 게 요 꼬리 모양 같은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하나만 그렸어요. 여기 하나만. 근데 어떤 애 나중에 보잖아.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3개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럼 그것도 빠르다 뭐 이런 의미야. 꼬리가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어찌됐건 요거 보고 푸는 건데 사실은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보고, 온도가 일정하면은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OX, OX 하셔야 되고요. 자, 봐봐요. 충돌하는 횟수가 많다. 그러면은 뭐냐면 압력이 크다. 뭐 이런 거야. 압력이 크다. 누가 압력이 큰 건데, 이 중에? C죠, C.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렇죠? 압력은 C가 큰 겁니다, C.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뭐 한 거지, 이게? 이게 부피가 큰 겁니다. 부피가 큰 거. 부피 큰 건 A죠, 그쵸? 부피 큰 건 A입니다.
다음에 여기 틀렸다고 하셨는데 어? A라고 썼는데 아 그래요? 아 내가 4번 답을 미안해. 틀렸다고 했나? 아니면 안 4번 답을 이제 5번에다 찍겠구나. 자,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이게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아셔야 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니까 좀 그러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면 좀 그래프가 똑바로 그려져 있는 것 같진 않네. 아무튼 얘가 그냥 1, 2, 뭐 한 4 이 정도로 할게요. 얘가 2배가 늘어나면 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 요거 4, 2, 1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압력 곱하기 부피값이 4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값이 4. 압력 곱하기 부피값이 4.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는 요 압력 곱하기 부피값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야지 반비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지금 A랑 B랑 C랑 같습니다. 자, 됐지요? 이런 게 보일 법칙이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4번까지가 보일 법칙이네. 자, 보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자, 봐봐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요, 기압이 낮아지는 거야. 왠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과자 봉지 안에 공기가 있거든요. 질소가 있거든요. 바깥에는 압력이 낮아져. 여기 누르는 압력이 낮아져. 과자 봉지가 팽팽해져요.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나 그런 게? 저번에 비행기 타고 갔는데 과자가 빵빵해져 있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가 커진 겁니다.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가면 점점 커진다.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압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기압이 감소해서 커지는 겁니다.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커진다. 사진도 약간 나오긴 하는데 봐봐요. 여기서 조그맣게 나와서 여기 위로 갈수록 부글부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올라가면서 수압이 낮아져서 그래. 수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아무튼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는 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 요게 이걸 누르면은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도 보일 법칙의 예다. 왜냐면 압력에 따른 그 부피 변화기 때문에 요 에어 들어가 있는 신발도 보일 법칙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감압 용기에 과자 봉지를 넣고 감압 용기 속에 공기를 빼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감압 용기는 압력을 낮추는 그런 용기입니다. 이런 거 뭐 마시멜로 뭐 이런 걸 많이 실험하는데 여기 없나? 여기 주사기만 있는 감압 용기가 없네요. 주사기로 해도 되고 학원에 있으니까 이따가 보여줄게요. 뭐 감압 용기가 뭔지.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고무로 된 그 밸브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꽂은 다음에 공기를 자꾸 빼요. 그럼 여기 뭐 풍선 같은 거 하나 넣고 공기를 자꾸 빼잖아. 그럼 여기 풍선이 부풉니다.
바깥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보통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거 많이 넣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마시멜로가 이게 팽창하거든요. 거기 안에 공기가 있어서. 자,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귀가 이렇게 고막이 있는데 고막 안쪽에 공기가 바깥쪽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얘가 팽창을 해요. 이렇게 고막이. 그래서 먹먹해집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기압차 때문에 그런 거고요. 비행기 안에서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페트병을 꼭 닫아. 그러면은 그 높은 곳에 있는 공기만큼이 들어가 있을 텐데, 만약에 얘가 착륙을 해요. 그러면은 이 내려와서는 공기가 바깥쪽에 많아지니까 찌그러져요.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뭐 그런 현상이고, 천연가스를 부피가 작은 가스통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압력이 높으면 부피가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가스통에도 넣을 수 있다. 에어백 이런 것도 보일 법칙을 이용한 거다. 자전거 공기 펌프를 누르면 부피가 줄면서 압력이 커져서 타이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간다. 뭐 그러긴 하고, 그다음에 샴푸통 꼭지 부분 누르면 내용물이 나온다. 뭐 분무기라던가 이런 것도 뭐 보일 법칙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압력을 가했을 때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합니다. 샤를 법칙은 잠깐만 있다 하고, 자, 일단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배웠습니다.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현상은 보일 법칙을 이용한 거다.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보일 법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7번만 먼저 풀어보셔야겠네요. 7번만 해볼게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읽고 푸셔야 돼요. 이거를 앞에 보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맞는데, 이거는 사실 보일 법칙이랑은 상관없고 그냥 뭐 압력의 특징인 거지. 압력. 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 작용하는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크다. 뭐 이런 설명인데, 이거는 보일 법칙은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죠. 압력하고 기체 부피가 반비례 관계 있다. 이게 보일 법칙이고, 이거는 그냥 압력의 어떤 특징이지. 압력의 성질이지. 얘는 기체 부피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4번은 X로 해주시고요. 자, 샤를 법칙 조금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게. 뒤에 먼저 할 거예요. 다른 거 먼저 할게요. 자, 22쪽. 자, 주사기를 놔두고, 여기 주사기에 이제 압력이 표시가 되는 그런 거죠. 압력 게이지를 이제 놔두고요. 얘를, 1이었는데 증가했구나. 누른 거죠. 이걸 누르면, 부피 줄어들었네. 압력이 증가했고, 더 눌렀나 본데, 더. 2기압까지 증가했고, 이거 더 눌렀네. 그쵸? 그래서 완전 힘을 줘서 열심히 했네. 한 2.5기압까지 증가를 했네요. 자,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일정한 값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1기압일 때는 60ml였다가 1.5기압이면 40ml인데 1.5 곱하기 40 하면은 60 나오거든요. 그쵸? 요거는 뭐 30이겠네. 30. 그 다음에 다
20은 여기죠. 20 곱하기 3 하면은 여기 60이죠. 그쵸?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값이 일정한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다시 압력이 증가한 부피는 감소하고, 여기 감소,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하죠.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압력과 부피의 곱은 그건 일정하다. 되셨지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확인 문제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다 잘했는데요. 틀린 것만 합니다. 자, 결과 표에서 공기 압력이 1기압일 때 입자 운동 에너지 속도가 가장 느리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가장 느린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겁니다. 왜냐면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으면 에너지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 속도는 다 똑같습니다. X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요런 이제 물론 표가 나왔으니까 그림을 그리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항상 60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에 그럼 20이 되는 거죠. 이게 반비례 그래프 특징. 이거 60이고 곱하면 60이고 곱하면 60이고. 그래서 요렇게 2 곱하기 2, 3 여기 찍혀야 되고요. 3, 20 찍혀야 되고, 요런 게 특징적인 점은 찍혀야죠. 4일 때 15 여기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 5일 때 12 이렇게 찍히면 되겠네. 요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를 법칙 좀 어려워서 사를 법칙은 좀 나중에 할 거고, 보일 법칙 먼저 할 거예요. 자, 26쪽에 자,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 곱하기 압력은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반비례 관계다. 이런 거고. 자, 유형을 보시면, 자, 봐봐요.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90이네, 90. 그럼 여기로 9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90 돼야 돼요. 온도 일정하니까. 여기 밀리리터기 때문에, 여기는 30ml 이렇게 씁니다. 이해하세요?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해야 된다?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 게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기 온도 일정한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기체의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해야 되는구나. 이거 곱한 게 얘랑 같아야 된다, 이거랑. 2 곱하기 15는 P 나중 곱하기 60. 이거 30이잖아, 30. 그러면 이 압력은 얼마겠어요? 0.5기압이면 되지, 그쵸? 이해하세요? 계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원래 항상. 유제 1번부터 4번까지. 유제 1번부터 4번까지 해보자. 여기 유제는 다 맞았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잘했고요. 다 맞았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요거 해본 건데, 감압 용기에서 공기를 빼면 요 초코파이 같아요. 초코파이 같은 거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 압력이랑 같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외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가 팽창을 하면서, 팽창하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빼내요. 그러면은 감압 용기 속 기체 입자 개수가 감소하고, 감압 용기 속 기체 입자의 충돌횟수 감소하니까 감압 용기 속 기체 압력이 감소하고, 그럼 과자 봉지 속의 부피는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 보면은 기체 입자 충돌횟수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과자 봉지 속 기체 압력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과 똑같아지면은 이제 그 크기까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실험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막고요. 만약에 이걸 누르면 고무풍선의 부피가 줄어들고 얘를 잡아당기면 고무풍선 부피가 커져요. 고무풍선 속의 기체 입자 뭘 했을까요? 누르는 거랬네. 눌렀어요. 그러면 고무풍선 속의 기체 부피가 감소하면서 고무풍선 속의 기체 입자 충돌횟수는 증가하게 되고 고무풍선 속 기체 압력이 증가를 해서 외부 압력과 똑같아질 때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것 같지요? 사를 법칙 뭐 이런 실험도 있는데 이런 실험도 다음 주에 해보죠. 뭐 이런 것도 오줌싸기 인형 원리 이런 거 학교에서도 하긴 할 겁니다. 학원에 실험 장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신 숙숙에서 1번부터 9일 법칙까지만 14번까지만 내신 숙숙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거 뭐 있더라? 11 과자 봉지를 감압 용기에 넣고 공기를 뺍니다. 그러면 외부 기압이 낮아지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과자 봉지 속의 기체 압력은 감소한 거고요. 입자 개수에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다 내가 불어 넣은 게 아니잖아요. 입자 개수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운동 속도가 변하려면 온도가 변해야 되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속도 변한다라는 말은 온도를 다르게 해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감압 용기 속의 기체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감소하니까 얘가 팽창해져서 요 압력이랑 똑같을 때까지 팽창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 팽창하잖아요.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눌렀어. 그러면 압력이 커지니까 고무풍선의 부피가 줄어든 거고 그래서 주사기 속의 기체 압력은 증가한 거고요. 충돌횟수 부피 감소한다 이게 맞죠? 3번 부피 감소한 거고 충돌횟수는 증가를 한 겁니다. 부피가 감소하면서 충돌횟수는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커진 거고요. 다른 거는 다 맞은 것 같고 그쵸? 자, 서술형 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찌그러진 농구공을 공기를 넣으면 농구공이 팽팽해지는 까닭을 입자 개수와 충돌횟수를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쓰면 되는데 공 속에 기체 입자 수가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하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지. 충돌 횟수가 증가하여 내부 압력이 커집니다. 내부 압력이 커져서 내부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쓰면 왠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부의 압력이 커지는 거야. 내부의 압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공기 입자들이 부딪히는 그런 충돌 횟수가 증가해가지고 부피가 커지는 거죠. 모범 답안도 비슷하게는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 개수가 증가하여 더 많은 기체 입자가 농구 벽에 충돌하여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비슷한 얘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23번에 20도씨 1기압에서 100ml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킬 때 모습이다. 원래는 1기압에서 100ml였어요. 그런데 4기압이 되면은 압력은 4배고 부피는 4분의 1배가 돼서 부피는 이제 25ml가 될 건데, 일단 요거 써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압력이 1기압이고 부피가 100ml예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4기압이 되고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씩 세우면 되잖아.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식을 세운 거죠. 그래서 나중 부피는 25ml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건데, 기체 부피가 감소하고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함으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이런 거 들어가야 되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충돌 횟수는 또 증가하죠.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한다. 거리가 줄어들고 입자 사이의 거리 줄어들고 충돌 횟수 증가하고, 그렇죠? 요거보다 이거 충돌 횟수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고, 일단 보일 법칙까지 했고요. 숙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클래스 카드에서 요거 입자 운동 요거를 숙제를 좀 해주세요.